안녕하세요. 하이클래스 구무원에서 심리학을 담당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네, 2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봤어요? 잘 봤어? 끄덕끄덕. 아니야. 자, 1번.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할로우와 동료들은 인공어미 연구를 통해서 접촉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맞나요? 아니야? 자, 2번. 영화가 지니고 있는 귀여운 모습은 애착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된다. 맞죠? 자, 3번. 낯선이 불안과 분리불안은 주 양육자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 형성되었음을 말해준다. 네, 이것도 맞고요. 자, 4번. 양육 방식은 애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양육의 기질은 애착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여기 PT 만드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할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는 뭐였죠? 중요한 거는 접촉 위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먹이보다는 사실은 그 대리모 실험에서 헝거버미하고 철사어미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이보다는 어떤 음식 제공 이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접촉 위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실험 자체에서 밝힌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재에 있는 뭐 큐피 인형 효과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울비 같은 경우는 베이비 스키마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그런 베이비 스키마라고 하는 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눈이 크고 막 이렇게 약간 동안 같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뭐야? 막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을 느끼게끔 한다.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떤 부분에서는 생존 기제로 작용을 한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 종이 생존을 하는데 자 그리고 지금 3번은 낯선이 불안하고 분리불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적 작동 모델 그러면 아이가 6개월에서 한 18개월 요 시기부터 이제 낯선이 불안, 분리불안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인지적 표상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주 양육자에 대해서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용어로 우리가 내적 작동 모델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보울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지금 양육 방식. 자, 어디가 틀렸죠? 애착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향을 주죠. 그래서 물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순한 아이가 물론 키우긴 쉽겠지만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잘 양육을 하다 보면은 아이도 성향이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화의 적합성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착이라고 하는 게 민감성, 반응성, 애착 이제 주는 돌봄 행위자의 민감성, 반응성에 따라서 기질도 영향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에 4번이 옳지 않고요. 자, 2번. 다음 보기는 어떤 귀인 오류를 가장 잘 보여주는가? 상철 씨와 영숙 씨가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영화관을 보러 가기 위해서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 오타네. 자, 상철 씨의 검은색 BMW를 탈 때까지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차를 타는 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최근 영숙 씨의 동생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낸 그 차가 바로 상철 씨의 BMW와 동일한 차종이었고 상철 씨 차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동생의 사고 때 겪었던 감정이 휩싸이고 말았다. 상철 씨는 영숙 씨의 성격이 차갑고 말이 없는 내성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는 조금 날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밑에 지문에서 맨 마지막 하단에 있는 성격이 차갑고 누가? 상철이는 영숙이가 성격이 차갑고 말이 없는 내성적이라고 생각을 이분 혼자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동을 보고선 성향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1, 2, 3, 4 중에서 전형적으로 기본적 귀인 오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 귀인 오류가 우리가 상황, 타인의 어떤 행위를 봤을 때 상황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면서 성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게 되는 기본적 기인 오류를 지금 상철 씨가 이 예제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행위자 관찰자 효과 해가지고 행위자 관찰자 효과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하면 상황탑, 남이 하면은 성향탑. 그러면 답이 2번이 되려면 지문에서 상철 씨의 행위도 나왔어야 돼. 근데 현재 사례에서는 상철 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상철 씨가
영숙시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2번은 맞지 않고요. 자, 그리고 자기 고향 편파가 되려면 잘 되면 내타, 못 되면 조삭타.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존감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번도 아니고요. 4번은 거짓 합의성 효과. 그래서 다들 나처럼 생각할 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의 어떤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축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었으니까 2번의 정답은 1번. 자, 3번. 다음 보기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개념은 수지는 저녁 산책 중 멀리 있는 가로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지가 걸음을 옮겨서 가로등에 가까워질수록 가로등의 망막상 크기는 점점 커졌다. 그러나 수지는 가로등이 실제로 커졌다고 지각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문에서 보실 때 가로등의 망막상의 크기는, 그럼 우리 뇌에 비친 망막상의 크기는 점점 변화를 한 거죠. 근데 변화가 됐지만 실제 우리는 그 변화되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저기 있는 가로등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2번에 있는 지각 항등성입니다. 그럼 이 지각 항등성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항등성은 무슨 항등성이에요? 정확하게는 크기 항등성. 크기가 변하는데도 실제로 나는 그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각 항등성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크기 항등성이고요. 자, 그러면 지각 갖춤새. 우리 교재에서 지각 갖춤새.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사람을 보는지 아니면 동물을 보는지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 이게 지각 갖춤새죠.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기대나 경험, 동기, 맥락 이게 한쪽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지각 갖춤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내려가잖아. 네. 그러니까 하향 처리. 지각 갖춤새는 하향 처리.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지문에서는 지금 크기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나는 느끼는 거죠. 실제로는 변했는데 명막상에서는. 그러면 이제 크기 항등성이고, 자, 감각 적응은 뭐예요? 계속 우리가 무슨 이제 뭐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였어. 근데 처음에는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된장찌개 냄새가, 된장 냄새가 막 엄청, 청국장 냄새가 엄청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별로 그걸로 못 느껴. 이게 이제 감각 적응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조절은 우리가 눈에서 수정체 두께 변화. 네, 가까이 볼 때, 멀리 볼 때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자, 4번.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2.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3. 발달은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지금 포함한다. 4. 발달은 가소성은 청년기까지만 나타난다. 자, 1.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순서는 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걷기, 또 뭐예요? 그러니까 앉기를 먼저 하죠. 기기, 그 다음에 앉고,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에 뛰고.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 순서는 비슷한데 요걸 하는 시기는 아이들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개인차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분화하고 통합. 분화는 뭐예요? 서로 기능이 세분화되는 거. 그럼 전신운동에서 미세운동, 뭐 이런 감각적인 것들, 우리가 가위질도 처음부터 아이들이 가위질을 잘하진 않아. 막 이렇게 손을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가위질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우리가 좀 몸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배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양적, 질적 변화를 둘 다 포함하고 있죠. 발달은. 그래서 우리가 양적 변화는 키, 몸무게, 어휘 이런 거. 근데 질적은 사고의 어떤 구조. 그럼 어떻게 보면은 피아제에서 이야기했었던 인지도식이 변하는 이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뇌 가소성처럼 여기서 말하는 가소성도 같은 가소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기까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생에 걸쳐서, 그래서 노년기가 되어서도 우리가 무언가 반복해서 배운다라고 하면은 뇌에서 시냅스가 계속해가지고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전생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그냥 이거는 앞에 내가 요걸 넣었는데 뒤에 걸 보면서 그냥 읽는 게 빠를 것 같다.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을 수도 있으니까. 자, 5번을 보시면은 정보처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보처리 과정은 보호와 저장, 전이, 인출. 자, 근데 우리가 정보처리 과정은 3단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와 저장, 인출. 그러니까는 전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삭제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경험에 관한 심상을 기억하는 거. 경험에 관한 심상을 기억하는 거. 여러분이 과거 경험을 기억하는 거는 일화 기억이죠. 그리고 의미 기억은 뭐야? 정보를
기억하는 거. 근데 일화 기억과 어쨌든 의미 기억은 둘 다 장기 기억이야. 그러면 단기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가 이제 장기 기억으로 바뀌어야겠죠. 자, 청킹은 작업 기억으로 장기 기억에 우리가 청킹을 하는 거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하는 거는 단기 기억에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는 청킹을 해서 묶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점진적으로 늘려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장기가 아니라 단기라고 표현이 되어야 되고요. 자, 감각 기억은 선택적 지각에 의해서 단기 기억으로 처리된다. 감각 기억,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근데 여기에서 이게 확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게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되지.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단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지금 5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실 때는 여러분이 감각, 단기, 장기 기억, 네, 여기에서 요거 초도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감각은 1에서 4초. 그래서 시각적인 게 훨씬 더 짧고, 이제 청각적인 게 한 4초 정도 조금 더 길다. 그 다음에 단기 기억에서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 청크, 그 다음에 15초에서 20초,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은 이제 무제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길 때 주의 집중을 하려면 감각 기억은 주의 집중. 지각, 선택적 지각, 그 다음에 단기 기억에서는 청킹하고 시연. 근데 시연도 우리가 나하고 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것들, 아니면 그러니까 단순 암기보다는 정교화 시연을 하게 되면은 더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깊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장기 기억에서도 정교화하고 부호화를 하게 되면은 더 오랫동안 남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번은 4번. 자, 6번. 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정서는 동기의 목적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칠까요? 정서가? 미치죠. 내가 긍정적인 기분일 때 혹은 부정적인 기분일 때인데 여러분이 좀 더 긍정적인 기분일 때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할 때 좀 더 원대하게 하잖아.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내가 몰입을 하게 만든다든지.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해. 그럼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공부도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동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맞고. 자, 2번. 동기는 개인의 학습 전략과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동기가 지금 목표 설정, 계획, 점검, 지속성을 올릴 수 있겠죠. 내가 동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걸 하고 싶어. 근데 내가 그럴 마음이 없으면 안 하지만 내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목표 설정도 더 크게 할 수 있고 계획도 더 꼼꼼하게 세울 수 있고 내가 수시로 점검할 수도 있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동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의 학습 전략이나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죠.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그러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학습 전략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자, 3번. 루터는 강화 자체가 아닌 강화에 대한 인간의 신념을 강조했다. 자, 루터가 9장의 성격심리학에서 나온 학자예요. 사회인지학습에서. 자, 이분은 지금 주요 키워드가 뭐였어? 통제 소재. 통제 소재가 나한테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그러니까 내적 통제인지 외적 통제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화 자체가 아니라 강화에 대한 인간의 신념, 이 인간의 신념이 내적 통제가 어디에 있냐, 그리고 이게 내가 뭘 기대하고 있냐, 그래서 기대 가치를 여기에다 포함을 해서 공식을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기대하고 이 조절 체계 신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강화 가치에 따라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3번 맞고요. 자, 4번. 애킨스는 행동의 동기화를 성공 가능성, 유인 가치, 상호작용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죠. 공식을. 공식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애킨슨이 이렇게 해서 동기화하고 유인적 가치, 상호작용 요 표현을 사용을 했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7번은 지금 2번. 자, 6번은 2번. 7번. 지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길포드의 입방체 모형. 어디가 틀렸을까요? 기능, 조작, 산출이에요. 세 개를 얘기를 하기는 했어. 어디가 틀렸을까? 자, 조작, 산출은 맞는데 기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내용. 내용. 자, 2번. 세어스톤의 기초 정신 능력은 지능은 상호 독립적인 7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언어 유창성, 수리, 공간, 기억, 지각, 속도, 추리 7개 맞고요. 자, 3번. 카텔의
GF, GC 이론, 결정적 지능은 성인기에도 다양한 지적 자극을 통해서 유지되거나 향상될 수 있다. 그러면 유동적 지능은 선천적 지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스피어만의 이유인 이론은 일반 이론은 모든 유형의 지적 활동에 관여하는 일반적 능력이다. 맞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요인 이론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지금 특수요인을 좀 상대적으로 작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스피어만의 그냥 G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7번은 1번이 오답이고요. 자, 8번 양적 연구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선 표집을 실시하면 일반적으로 외적 타당도가 증가한다. 무선 표집을 실시하면 외적 타당도가 증가하나요? 무선 표집을 언제 써요? 여기는 안 써놨네. 뒤에 있다, 표가. 자, 1번 맞고요. 자, 무선 표집을 언제 써요? 실험 연구할 때 써요? 설문조사 할 때 써요? 표집. 표집은 설문조사 할 때 쓰는 거야. 근데 이 설문조사를 사람을 랜덤으로 한다고요. 무선 표집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외적 타당도, 실제 한국인 전체를 조사할 그러니까 한국인의 행복도를 조사할 건데 한국인 전체를 표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무선 표집을 하는 거야. 일부만 표본을 잡아서. 그랬을 때 우리가 무선 표집을 하게 되면은 한국인에 대한 대표성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외적 타당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번. 일반적으로 실험 연구는 가해 변인을 통제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높다. 내적 타당도는 X가 Y한테 영향을 미쳤냐.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험 연구를 하게 되면은 통제된 상황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연구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3번. 연구 참여자들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선 할당을 하면 일반적으로 내적 타당도가 감소한다. 제가 지금 실험 연구를 하면은 내적 타당도가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고. 자, 무선 표집은 설문조사할 때 쓰는 표현이고 무선 할당은 실험 연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람을 할당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적 타당도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무선 할당을 한다라는 게 지금 실험 집단에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통제 집단에 들어가실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을 실험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참여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제비뽑기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단 간 동질성, 비슷한 친구들이 들어간 거야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 편향이나 아니면 개인차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적어지게 되니까 이거는 독립변인 때문에 종속변인이 나타나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4번에 연구 수행 중에 참여자들이 이탈하고 측정 도구가 바뀔 경우 연구의 타당도가 위협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외적 타당도가 영향을 받을까요? 내적 타당도가 영향을 받을까요? 실험 도구가 바뀌게 됐을 때. 내적 타당도는 X가 Y한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근데 실험 도구가 바뀌게 되면은 지능 측정은 어느 날은 웩슬러 지능 검사로 했는데 어느 날은 그냥 연구자가 만든 검사로 해. 그럼 지능이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학습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학습 프로그램이 지능을 향상시켜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사 도구가 달라지게 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럼 내적 타당도가 저해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실험 도구가 바뀌는 거는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고요. 자, 8번의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무선 표집하고 할당을 기억하실 때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거.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제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무선 할당은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A 집단, B 집단 그걸 이제 난수표라든지 제비뽑기 이런 형태로 가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무선 표집을 할 때는 우리가 외적 타당도가 올라가니까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내적 타당도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인과관계 X가 Y한테 영향을 미쳤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가치관을 전환해야 된다. 가치관을 우리가 더 좋은 형태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인지적 재평가 혹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관점을 전환하니까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일상생활이 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더 건강한 형태로 루틴이 짜여지게 되면은 뭐 잠을 잘 자고 운동도 하고 아니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낮아지게 되고 혹은 아니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저항력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균형 있는 생활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번은 과정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 목표 지향적 초고속 사고. 자, 그럼 앞뒤가 사실은 바뀌어야겠죠. 목표 지향적 초고속 사고를 하는 건 내가 저기에 꼭 도달해야 돼.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 성과 압박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번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친 성취욕, 조급함, 경쟁심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심혈관 질환에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행동 유형을 우리가 A형 행동 유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앞뒤가 바뀌면 옳은 지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번 상황의 특성에 맞춰 문제 중심 대처하고 정서 중심 대처를 유연하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통제를 할 수 있을 때는 문제 중심 대처를 사용하는 게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어떤 생활에서는 그때는 정서 중심 대처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네, 3번. 자, 10번 질적 연구인 사례사의 연구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례사 연구는 변인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실험 연구가 아니잖아. 변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실험 연구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어차피 지금 단점을 묻고 있어요. 단점. 사례사 연구의 단점.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과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왜? 사례사 연구는 케이스가 너무 소수야. 그러니까 이걸로 X가 Y한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실험 연구는 그걸 내릴 수가 있는데 사례사 연구,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4번에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죠. 왜? 소수 사례로 내가 계속해서 뭘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임상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형태로. 근데 이게 사례인데 내가 할 때랑 다른 사람이 할 때랑 또 C라고 하는 사람이 할 때랑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구자 편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 주관성.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 뭘 해야 되냐? 삼각 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 거를 다른 사람들도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삼각 검증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복잡한 행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소수 사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죠. 왜 지금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지, 문제 행동의 그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 3번은 장점이죠. 사례사 연구의 장점.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우리가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 자, 그러면 양적 연구는 이제 실험 연구라든지 설문조사 같은 것들은 양적 연구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양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하면은 X가 Y한테 영향을 미쳤어. 혹은 X가 뭐 매개변인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종속변인한테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인과를 규명하는 거.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 근데 인위적이야. 왜?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하다. 이 표현이 나오면 실험법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 우리가 소수 사례를 볼 수 있기도 하고 장점으로는 우리가 복잡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적 타당도가 낮거나 아니면은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왜? 사례가 너무 소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을 같이 비교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1번.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 영역의 행동 전집을 수집해서 측정한다. 자, 심리검사에서 우리가 행동 전집이라고 하는 거. 한국인의 행복도. 제가 한국인의 행복도를 조사하려면 한국인을 전체 다 조사를 못하죠. 네. 그럼 전집이 아니라 뭘 해야 돼? 행동 표본. 네. 그래서 표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일부인 표본을 추출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심리적 특성의 개인차를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차를 비교할 수 있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심리 검사라고 하면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표준화. 근데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검사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럼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백분이랑 다른 부분도 다 있어.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오니까 정상분포 곡선에서 봤을 때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는 개인차를 비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3번은 뭐야?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자, 구성 개념. 자, 구성 개념 나오면 우리가 구성 타당도라고 하는 것도 배웠어요. 심리 검사를 만들 때 신뢰도를 측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타당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검사가 진짜 지능 검사가 맞아? 난 지능 검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니면 또 어떤 학자는 나는 성격 검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검사가 진짜 성격 검사가 맞아? 이걸 보여주는 타당도가 구성 타당도죠. 그러니까 심리 검사는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죠. 그러니까 지능 검사를 하면은 지능을 묻고 있는 거고 성격 검사를 하면 성격을 묻고 있는 거고. 자,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심리 검사를 하는 이유 중에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대학 그 수능 시험을 보는 거는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잘 적응하고 이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이게 뭐야? 무슨 타당도? 예측 타당도. 예측 예언 타당도.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11번의 오답은 1번. 자, 12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구강기. 우리가 구강기 때는 신뢰감 대 불신. 맞죠? 2번 학문기. 자율성 대 수치. 그래서 한 1에서 3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남근기.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주도성 대 죄책감. 그 다음에 네 번째 잠복기에선 생산성 대 침체. 생산성 대 침체가 에릭슨에서 몇 단계에 나와요? 여러분이 막 뭔가를 생산해야 돼. 이거를 성인 초기에 해, 성인 중기에 해, 노년기예요. 성인 초기. 맞아요? 자, 에릭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이 언제요? 청소년기. 청소년기를 잘 지내야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고? 성인 초기에? 사람들하고 친밀해질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생산성이요. 그러면 이거는 성인 초기가 아니잖아. 성인 중기죠. 자, 그래서 잠복기는 그리고 근면성대. 이때 학교 다닐 때니까 근면성대 열등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재에 우리 이거 있었던 거, 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에릭슨은 요거는 노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거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 다 기억해야 돼. 시험 보려면 여기 네, 요 내용들. 그래서 요거는 표로 해서 교재에 있는 거 꼭 좀 기억 좀 하시고요. 자, 13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언어 발달 특징으로 옳은 것은 양육자가 고양이를 가리키며 야옹이라고 말했을 때 영화는 자신이 본 고양이와 다르게 생긴 고양이는 야옹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내가 본 것과 다르게 생긴 건 야옹이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과잉 확대는 아니죠. 과잉 확대는 아니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과잉 축소. 자, 그러면 공동주의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아이도 같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같은 대상의 주의, 공유. 그래서 시선 따라가기, 가르치기. 그래서 단어 적용 범위가 아니라 이거는 주의, 공유. 상호작용이 아이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보는 거고요. 과잉 확대는 네 발 달린 건 다 멍멍이야. 귀가 뾰족한 건 다 고양이야. 요거는 이제 과잉 확대. 지금 본 사례가 이제 단어를 너무 좁게 쓰는 거. 내가 본 것만 한정돼서 하는 거는 우리가 과잉 축소. 자, 전보식 언어는 우리가 한 18개월 때 나오면 명사 형태로 우리가 두 단어를 붙여서 엄마 물, 아빠 가 뭐 이런 형태로 보이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번의 사례는 3번의 과잉 축소. 자, 14번 기억의 역행 간섭에 해당하는 사례는 1. 전화번호를 바꾼 후 예전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았다. 자, 우리가 역행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새 정보가 옛날에 있었던 정보를 방해하는 거. 자, 그러면 새 정보, 전화번호를 바꾼 건 새 정보. 그러면 옛날 전화번호는 부정보, 옛 정보. 그런데 내가 이거를 바꾸고 나니까 옛날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 역행 간섭이죠. 자, 2번 교통사고를 겪은 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역행성 건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A의 첫인상은 또렷한데 가장 마지막 인상은 희미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초도 효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거 단어 목록을 외웠는데 제일 앞 단어만 기억난다. 이것도 역시 초도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중간에 이게 왜 일어나? 라고 했을 때 역행성 건망이 왜 일어나? 라고 했을 때 기억에
땡땡땡이 안 됐어요. 그게 뭐야? 기억에 시간이 필요한데 굳어져야 돼. 시간에 공고화가 필요한데 그 시간이 비어서 그게 이제 역행적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만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역행성 건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15번. 통찰학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제 해결에서 정신적 숙고의 과정을 거친다. 자, 통찰학습하면은 퀼러, 침팬치가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자, 침팬치가 뭘 했어요? 갑자기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해결에서 정신적 숙고 과정을 거쳤죠. 갑자기 쳐다보고 있다가 얘가 와서 막대를 양쪽을 두 개를 꼈잖아. 그리고 박스를 자꾸 올라가가지고 한 번에 이거를 쳐서 떨어뜨려잖아요. 이게 문제를 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막대를 꼈다 뺐다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바나나를 천장에 매달린 바나나를 떨어뜨릴 수 있겠다. 이걸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을 보고선 다시 재세팅한 거야. 재구조화를 한 거야. 자, 두 번째, 미해결에서 해결로의 전환은 서서히 아니죠. 갑자기.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그러면 이거는 급격히 일어난 거예요. 급격히 전환이 됐다. 자, 세 번째, 통찰로 얻는 원리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제에 쉽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의 원리를 알고 있어. 메커니즘을. 그럼 비슷한 형태에서 그 문제를 또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문 용어로 했을 때 학습의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습의 전이의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당황하지 않고. 자, 그리고 4번은 자, 통찰로 얻은 해결책은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된다. 왜? 단순하게 우리가 암기해가지고 배운 형태가 아니라 이거는 그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도 유사한 형태를 내가 반복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에 잘 남는다. 그래서 15번의 문제는 오답은 지금 2번이었고요. 자, 16번. 뇌의 각 부위와 주요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두엽은 계획 세우기와 추론 등 고차학적 사고 과정을 조절한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집행 기능이라고 부르면서 근데 이제 계획 세우기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정서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피어슨 게이지 사례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2번.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자, 맞죠? 자, 3번. 후두엽은 온도, 압력, 질감 등 체감각에 관한 정보를 주로 차단하는 부위다. 자, 그러면 온도, 압력, 질감은 체감각은 지금 두 정역. 여기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후두엽은 뭐래요? 후두엽에서는 1차적으로 들어온 게 이제 뒤에 망막에 맺히는 시각.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고요. 자, 4번. 축두엽은 청각 정보의 해석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해마도 요쯤에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억과 해마 이 부분하고 축두엽 쪽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 자, 17번. A는 새로 개발된 우울증 치료제의 효능을 대해서 알아보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경우 이중은폐 절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찰자 기대 효과와 같이 주관성이 개입해 실험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중은폐 절차가 뭐예요? 실험자도 모르고 참가자도 모르고 자, 근데 지금 A사는 새로 개발된 우울증 치료제의 효능을 알아보는 연구를 하는데 이중은폐 절차를 사용을 해. 그러니까 둘 다 모르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이와 관련된 관찰자 기대 효과, 관찰자, 실험자, 연구자가 이 약이 이 사람들한테 되게 잘 듣겠지?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관성이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험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중은폐 절차를 하게 되면 관찰자도 이 실험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는 이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를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맞죠. 자, 2번. 참가자들의 요구 특성과 같은 요인의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자, 그러면 요구 특성. 참가자들이 실험자가 저걸 원하나? 그럼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나? 저렇게 대답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때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물론 이거를 했을 때 참가자도 모르니까는 요구 특성을 줄일 수 있는 건 맞아요.
이중은폐를 할 때 요구 특성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어디가 틀렸냐? 영구의 외적 타당도. 요구 특성을 이 부분이 줄게 되면은 외적 타당도가 주는 게 아니고요. 내적 타당도의 위협이 줄어요. 왜? 실험 연구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X가 Y한테 영향을 미쳐. 그게 뭐야? 내적 타당도가 올라가. 근데 요구 특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발생하게 되면은 내적 타당도가 감소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외적이 아니라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맞는 질문이 될 수 있고요. 자, 3번. 실험 전은 참가자가 어떤 처치를 받고 있는지 알지만 참가자는 자신이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 한 명만 몰라. 참가자만 몰라. 이거는 단일 은폐. 자, 4번. 참가자가 노출될 수 있는 종속 변인의 수준을 모르게 하여서 오염 변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 이중은폐는 종속 변인을 숨기기 위한 게 아니고요. 처치 조건, 이 독립 변인 밖에서 들어오는 걸 차단시키는. 네. 자, 그래서 지금 17번의 정답은 1번. 자, 18번. 서진은 발표 전에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반복할수록 실제로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감이 생겼다.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은 내가 긴장을 줄이려고 일부러 계속 웃는 거야. 근육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자, 지문에서 자신감 있는 표정, 그 표정을 했더니 내가 실제 표정, 신체적 변화로 인해서 뭐가 바뀐 거예요? 정서의 영향을 받았죠. 자, 이게 우리가 제임스 랑게 혹은 아니면 안면 피드백 가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정서의 이유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안면 피드백은 우리가 표정, 근육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정서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은 뭐 이런 형태의 예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제임스 랑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서의 이유인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 각성, 샤우터, 싱어 생각하시면 우리가 뭔가 가슴은 뛰는데 앞에 호랑이가 있으면 공포. 그러니까 내가 인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고양이가 됐을 때 이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는 호랑이야, 고양이야 라고 할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표현 규칙은 사회 문화 규범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 가설은 에크맨이 찾아냈죠. 우리가 6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들은 인류 운명 공통적으로 다 느끼더라. 그리고 이거는 인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약간 유기체들, 다른 동물들도 포유류라든지 다른 동물들도 느낄 수 있다.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 자, 19번. 망막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중심화의 특징을 가장 올바르게 기술한 것은 자, 1. 맹점의 위치에서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지점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자, 중심화하고 맹점은 위치가 우선 다르고요. 자, 근데 1번 지문에서 어디가 틀렸냐라고 했을 때 맹점의 위치에서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지점. 맹점은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지점에 위치한 게 맞아요. 근데 기능적으로 중심화하고 동일하지 않죠. 왜? 중심화는 추세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되게 자세히 볼 수 있어. 색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자, 근데 여기에서는 맹점에는 시세포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2번. 간상세포가 집중되어 있어서 명암 대비 탐지와 야간 시에 최적화되어 있다. 간상세포는 중심화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부에 있어요. 그러면 중심화에 있는 건 원추세포. 네. 자, 그래서 3번 원추세포가 고밀도로 분포되어 색채 정보하고 고해상도 시각의 정밀 처리를 담당한다. 중심화에서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주변 시야 감지 기능을 수행하며 망막 가장자리 영역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 요거는 이제 그 중심화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네, 3번. 자, 20번. 성격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6 성격 요인 검사는 카텔의 성격 특성 이론을 근거로 개발되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16PF다라고 부르고요. 자, 2번. 올퍼트는 성격 요인 이론에 근거해서 EPQ 검사를 개발하였다. 자, 올퍼트는 검사를 개발 안 했고요. 자, EPQ 검사는 누가 개발했냐? 아이징크라고 하시는 분이 검사를 개발을 했죠. 자, 그래서 외향성 신경증 정신적 병양 해가지고 우리가 EPQ 자, 요거 검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올포트는 특질 이론을 만든 사람.
네, 그래서 공통특질, 개별특질, 네,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네오 그 PI 검사, 인성 검사는 성격의 요인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증 5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SCT는 가족성, 대인관계, 자기개념 4가지 구분으로 우리가 개념으로 범주로 이렇게 뭔가를 볼 수 있는 네, 투사적 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0번은 즉 2번이 오답이고요. 자, 21번 인간중심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현재 경험이 자기 개념과 불일치할 때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자, 인본주의에서 로저스는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자아, 실제 자아하고 이상적 자아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불일치할수록 뭘 느낀다라는 거야? 불안을 경험하게 돼. 맞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왜곡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니은, 내적 경험을 무시하고 부모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부적응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전문용어로 우리가 가치의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자, 디귿, 자기 실현 경향성은 자기를 보존, 유지, 향상시키고자 하는 후천적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실현 경향성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잠재력을 꽃피우는 게 유기체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야, 숙제야. 이게 인본주의적 관점이죠. 자, 리을,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아동은 자신의 특성을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가치의 조건하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해야지 내가 내 경험 안에서도 경험에 개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본주의 상담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에서 그 조건에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개방적이다. 이 내용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공감,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 미음이 네, 정답이어서 2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2번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을 위한 강화 계획 중 변동 간격 강화에 해당하는 사례는 1년에 6번 자체 소방 안전 점검을 하되 불시에 실시해서 소방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장려한다. 그러니까는 정해져 있어. 1년에 몇 번 하겠다고.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 변하는 거죠. 시간 간격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 간격이 변하니까 우리가 시간에 맞춘 게 간격이에요. 근데 그게 변해. 그럼 변동 간격이죠. 자, 그래서 1번이 지금 변동 간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2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규칙을 지킬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바로 내가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를 줘. 근데 이게 계속 1대1 대응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속 강화. 자, 정시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매주 추가 수당을 지급. 자, 간격인데 매주 고정이 됐어요. 시간이 고정이 됐어. 매주. 자, 정해진 시간마다 고정 간격.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인센티브인데 목표를 10% 초과할 때마다 자, 몇 프로? 3%의 성과금 정해져 있어요. 뭐가? 비율이. 내가 이 행위를 할 때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응량.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그 강화하고 요 비율은 네, 요 형태로 지금 횟수냐 시간이냐에 따라서 고정이냐 비율 간격이냐 그리고 이게 이제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정이다 변동이다. 네, 요 부분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번. 자, 23번. 다음 중 몰 개성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몰 개성화가 발생하면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껴. 비도덕적 행동을 억제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우리가 몰 개성화가 발생하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내가 꼭 도와줘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오히려 책임감이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책임감도 낮아지겠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내가 엄청 자기 조절, 자기 통제를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우리가 일탈이나 공격 행동을 할 수 있고요. 자, 온라인 환경은 익명성이 낮지 않죠. 익명성이 오히려 높잖아. 유의가 틀렸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보다 몰 개성화 현상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그 옆에다가 하나 작성해 주시면 이게 그 온라인에서 나오는 그 용어 중에 그 사이버블링이라고 이런 이제 물 개성화가 나타날 때 나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에서 옆에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은 집단 안에서 개인의 자아 인식이 감소할수록 집단 규범에 대한 동조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나는 작아지게 되고 우리가 오히려 집단에 휩쓸려서 집단에 동조하는 부분이 훨씬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번 익명성과 집단 환경이 결합하면 개인은 평소보다 더 충동적, 공격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왜? 몰 개성화 조건이 익명성, 집단성, 자기인식 감소. 그 결과가 뭐야? 탈억제. 그러니까 억제에서 벗어난다고. 그래서 충동성은 올라가게 되고 공격성도 올라가게 되는. 자,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4번. 자, 24번 다음 중 대뇌 우방구의 주된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1. 영어 단어나 수거의 의미를 기억한다. 이거는 거의 자방구. 자, 2번 예술적 직관적 기능을 한다. 우방구 맞죠? 3번 말을 유창하게 한다. 4번 수학 공식을 활용한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지금 자방구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2번 우방구에서 예술적 직관적 혹은 아니면 공간 형태 전체적 처리를 하는 거는 우방구. 자,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 자, 25번 다음 보기의 사례의 가장 적절한 진단명은 A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어느 날 회의 중 동료 직원 B가 담당하기로 한 신상품 발표를 대신 맡게 되었다. A는 평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성과가 평가받는 상황을 불편해하면서 공개적인 발표를 회피해왔다. 발표 시간이 가까워지자 A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식은땀이 났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였다. 또한 곧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만 같다는 강한 불안을 느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상황. 근데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계속해서 회피해 왔어.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자 나는 굉장히 큰 불안을 느꼈어. 자, 범불안 장애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 상황에 대해서 다 불편해야 돼. 근데 지금 이거는 딱 장면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회적 장면. 자, 공황 장애에서는 내가 지금 요게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온 어떤 숨 막힐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문장이 나와야 돼. 혹은 아니면 파국적 오해서. 자, 그리고 강박장애는 뭐야? 침투적 사고하고 강박 행동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범불안 장애는 지금 만성적 걱정이 6개월 이상. 그래서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발표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한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예기 불안이 있어야 되고요. 자, 강박장애는 강박 사고하고 강박 행동. 그러니까 나도 원치 않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문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는 4번의 사회 불안 장애. 자,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